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면 경찰한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렇게 하면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앞에 뭐 소포를 놔두든지 뭐 물건 같은 거, 편지, 음성, 불빛, 그런 것도 많아요. 집에 있는데 건너편 옥상에 가서 프레쉬를 비춘다든지 레이저로 글씨를 쓴다든지 나라는 존재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광현이고요. 직업은 경호원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한 7, 8년 된 것 같고요. 사람 지키는 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가 누가 있나요?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예인,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대기업 회장님들, 극소수긴 한데 일반인들도 있죠. 저는 대행사라는 업체도 하면서 경호 쪽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속 하고 있어요. 덩치가 정말 너무 좋으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그 뭐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지금 이렇게 화면만큼 귀엽지 않다는 거. 일반인도 요즘에 경호가 좀 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많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분들이 주로 있으신 건가요? 뭐 법적 동행도 있고요. 뭐 서로의 마찰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험악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널 위협하겠다라는 게 있을 때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부동산 거래, 부동산도 같이 가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반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거는 최근에 많아졌지만 스토킹에 대한 일 때문에 일반인들을 경호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광현 씨가 일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진 건가요? 이 스토킹이라는 사건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경호에 대한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요즘은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경호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좀 저희한테 일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스토킹은 원래 항상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경호를 하시다가 스토커를 직접 대면한 적도 있으신가요? 대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 경호 대상자가 네. 최대한 그분을 안 마주치게끔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경우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뭐 색깔, 향기, 뭐 불빛조차 하나하나도, 소리 하나도 그 사람이 연관이 안 되게, 생각이 안 나게끔 케어를 해주는 것도 경호의 일부분이 들어가고, 저희가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을 뭐 제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대신에 경호 대상자가 그 사람을 안 마주치게끔 피하게 만들어 놓고, 만에 하나라도 와서 접촉이 됐다, 그 사람이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만 막으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공격을 할 경우에 같이 공격을 할 때도 있나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공격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반인이시고 저희가 아무리 힘을 안 주고 이 사람을 하더라도 계속 몸에 익숙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무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 배치 신고라는 걸 해요. 경찰서에 지금 경찰 인력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저희가 이 사람을 경호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가 제압을 하고 경찰에 인계를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법의 보호를 받죠. 스토킹을 당하시는 여성분께서 경찰서에 분명히 신고를 하기는 할 텐데 조치를 많이 해주지는 않나요? 일단 대체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대처가 없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접근금지 명령을 가해자분한테 내리죠. 근데 뭐 순찰을 더 강화한다,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당장 그 사람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서 가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또 한 번에 그냥 접근금지 명령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심하다 싶어도 벌금형으로 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럼 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체포를 한다거나 할 수 없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사람의 이름 모르고 사람의 감정은 진짜 한순간 뒤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스토킹을 하시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고용을 하는 건데, 스토킹하는 남자들의 심리가 뭐가 있었나요? 가장 많은 심리는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속였다, 그게 가장 대중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으로서 보면은 제가 경호 대상자를 경호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리적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스토커가요? 네. 왜냐면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항상 대상자한테 말씀을 더 드리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아이들. 모르는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은 원래 알던, 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스토킹이 더 많았나요? 원래 알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거의 서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유튜버 분들? 좀 이제 극성 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해요. 그 나오는 영상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말하는 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유튜버와 사귀고 있는 중이고, 네, 뭐 때문에 헤어졌고 누가 뭘 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근데 난 널 지키러 온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경찰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상황에서는 삼단봉을 꺼내고, 어떤 상황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 공포탄 발사 가능하고, 그런 대응 단계가 있는데 경호원에서도 그런 단계들이 있나요? 저희한테는 단계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뭐 3단봉이나 뭐 총기 소지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총성 한 발 소리가 만약에 들리면 제 몸이 먼저 가야 돼요. 대상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불량배 3명이 와서 대상자를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상대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VIP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단 그 사람부터 안전. 저희한테는 단계 없이 일단 먼저 나가야 돼요. 몸이 무기고 몸이 방어구인 것 같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경호를 의뢰를 하신 거고. 스토커들과 마주쳤을 때 몸적으로 마찰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경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저희가 복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경호 대상자가 원하시는 복장으로 입어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헤어진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다른 남자친구인 줄 알고 와서 달려드신 거예요. 조용히 이제 그분을 앉혔는데 살짝 안 치셨네요. 네, 살짝 네. 앉으세요 하고 앉혀놨는데 네. 이제 거기서 더 흥분하셔가지고 덤비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진정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셔서 잠깐 눕혀드리고, 제압을 하셨. 네, 그러고서 경찰에 신고를 바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몸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역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나요? 오히려 사과하셨어요. 죄송하다고. 다행히도 그분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어서 다행인데, 보통은 고소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원도 저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또 영상에서는 어떻게 좋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다닐 때 사람들이 경호원 아니면 깡패니까 뭐 등치도 있고 험악하게 생겼고, 근데 경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면 죄 져서 간 것처럼, 저희는 항상 조사받으러 깔끔하게 친절하게